네, 오늘의 주전부리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죠. 네, 2주간 특히나 이 5월 달 들어와서는 전부 자동차 이슈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소차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우리 김희성 대표님, 네.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서 우리가 친환경 전동화 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것에 발맞춰서 분명히 수소는 되긴 되는데 좀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 넥소라는 디자인 제가 제일 인정하는 현대차 네. 중에서 제일 제가 디자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차인데 넥소 어떻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겨내는 대중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수소차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모델 3가 너무 잘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밖에 없어서 수소차보다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대중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요새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미세먼지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나타났는데도 마스크를 못 벗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가 좀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전기를 배출하는데 이제 배출되는 거는 물밖에 없고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한 99.9% 정도 없애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1시간 정도 달린다라고 하면은 성인 50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대기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각국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쪽에는 워낙 인프라가 빠르게 형성이 되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도 계속해서 보급 확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시장이 더욱더 커질수록 이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넥소로 한번 돈이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도 더욱더 치열하게 올라가면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사께서는 이 수소 부분이 탄소 중립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장점 부분은 제가 네.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탄소 중립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2018년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40%를 이제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4월 달에는 유럽에서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또 여러 기업,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050년 탄소 중립 이제 목표도 있는 상황이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수소 생산량이 올해 150만 톤이 예상되는데 2030년에 얼마 필요하냐? 1,820만 톤의 생산량이 네. 될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인데 그쪽의 시장이 작년에 52억 달러 시장에서 28년에 그러니까 6년 만에 한 245억 달러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한 5배 네.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이쪽 시장이 계속 좀 관심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또 연결지어서 질문 드려볼 텐데 현대차의 넥소가 지금 전 세계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50% 점유율. 네. 압도적인 지금 판매 1위를 또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글로벌 1위 유지 가능성 얼마나 좀 보십니까?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점유율 관점에서는 좀 낮아질 수 있고
좀 그럴 가능성, 좀 이렇게 지갑 변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수소차가 작년에 최초로 2만 대가 이제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차가 이쪽 수소차 관련돼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현대차가 관심은 많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가치사슬 구축 비전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현대차 수소 비전 2040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가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비전을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이제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수소차가 네. 넥소가 벌써 나온 지 벌써 6년 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 뭐 노화된 부분도 있고 이게 판매량이 누적으로 작년 12월부터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은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비교했을 때 한 17% 정도가 감소했고 4월 달에는요. 작년 4월과 비교해서 무려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차가 3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산 시점을 2023년 올해에서 26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네. 이유는 뭐냐? 네, 수익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신경을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차 굉장히 바쁘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충전 가격도 올라가고 정부의 지원도 조금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좀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앞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수소차가 좋긴 좋은데 지금 바빠서 수소차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 우리 김인성 대표께서는 좀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현대차 이 블루오션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너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치킨 게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춰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독일에서도 점유율 이제 전기차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독일에서 또 여기에 대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사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견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국의 글로벌 점유율을 잘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치열한 만큼 성장에 대한 밸류가 좀 꺾이는 사건이 잔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래서 지금 블루오션이 이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소차에다가 정부 모멘텀을 갖고 좀 빠르게 달려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K 모빌리티가 고성장을 빠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1위를 기록하는 거를 좀 학습적으로 봤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글로벌 1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빠른 모멘텀을 가져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수소차에 대한 경쟁력이 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은 조금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판매량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정부도 내년부터는 일단은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 밝혔고 도심 내 충전소도 설치 기준도 완화해서 규제를 풀면서 개선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앞서서 우리가 뭐 넥소 관련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수소 전반적인 섹터, 수소 섹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하나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되는 목표, 중장기 목표를 2030년으로 좀 맞춰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30년이 아니고 2040년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보면은 2040년까지 30년이 아니죠. 2040년까지 147조를 투입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또 BMW에서도 뭐 수소 기술 부분 총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한 10년에서 15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종목으로는 이제 두 종목을 좀 볼만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가 있죠. 좋은 기업이죠. 네, 뭐 네. 이제 주가는 이제 횡보하고 있지만 네. 뭐 넥소에 들어가는 고압 수소 용기를 독점 공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세종공업인데 네. 사실 진짜로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세종공업을 좀 오늘 소개해야지 어제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왜요? 오늘 급등 네? 아, 소개해야지. 네, 아. 네네네. 아.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이 이제 2020년에 세종 EV를 좀 설립해서 수소차용 부품 및 센서 등 이제 뭐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적자 지속 중이에요. 근데 제가 예. 요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세종공업이 오늘 뭐 급등하긴 했지만 이제 뭐 중장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자면은 매출이 작년에 2조 원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매출 목표를 3조 원을 잡고 있고 3조 원이요? 네. 시가총액 2,300억인데 시간 관계상 네, 말씀해 네네. 주시죠. 예. 그래서 목표가 좀 큰데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올해 이제 한 1분기에 4월인가? 근데 현대차 출신의 그 최정현 부회장을 또 대표로 또 선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좀 회사에서 목표치도 좀 높였고 좀 회사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수소차도 수소차지만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로 또 네네. 같이 해서 오늘 아주 멋진 모습 15% 상승 나왔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러면 김민성 대표께서는 타픽 수소업 섹터에서는 나는 이쪽을 타픽으로 본다.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EM 코리아 종목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EM 앞서 코리아.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시키겠다. 내년부터는 도심에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정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국내 이제 도심 속에 수소 전기차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요. 이제 기업이 빠르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전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수소차가 빠르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수소차가 나오기 위한 준비 단계가 먼저 충전소 시설이라든지 이제 수소차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야지만 좀 많은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하는 기업이 빠르게 좀 더 먼저 성장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EM 솔루션이 지금 국내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질수록 자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EM 코리아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있고 차트도 워낙 대바닥권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해도 우리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수소 쪽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EM 코리아가 좀 더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M 코리아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 중인데 네. 바닥권 종목을 잘 이렇게 발굴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네. EM 코리아 중장기적으로 수소 관련 인프라 투자로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 이상엽 이사께서는 김민수 대표도 매출을 1조 원 내는 기업인데 너무 저평가다. 또 오늘 이상엽 이사도 저평가 매출 3조 원인데 시가총액 너무 낮다. 지금 레몬 리서치의 특징은 저평가 성장주들을 많이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매출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렌드에 맞게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잡 부품주들이 좀 이렇게 캐파는 좀 큰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팻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도 나는 전기차다. O. 아니다. 나는 수소차다. X. 하나, 둘, 셋. 네,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O는 전기차, X는 수소차예요.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핫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할 찌매쭈 봐야겠죠? 네, 찌매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